카페 안에서 한 남녀가 만납니다. 이들은 부부지만 남보다 못한 사이인데요. 이날도 말다툼을 하고 돌아섭니다. 다음 날 여성은 시가를 찾아가는데요. 하지만 시부모는 내 며느리가 아니다라며 내쫓기까지 합니다. 대체 여성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사방 가족분의 제보 사연입니다. 한마디로 헌신을 하다가 헌신짝 신세가 됐다. 박 변호사님. 그렇죠. 제보자가 40대 여성인데 남편하고는 대학교에서 만난 좀 유명한 커플이라고 합니다. 이 제보자가 아버지가 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유했고요. 그 남편 되는 사람은 좀 시골에서 그렇게 상대적으로 좀 어렵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제보자 부모가 우리 사이 기죽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집 사줄 때도 남편 명의로 해주고 이야. 나중에 결혼 비용도 어. 전부 지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오. 나중에 유학도 이렇게 보내줬다고 하는데 유학 다녀온 이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둘 다 대기업에 취업도 했고요. 유학 갔으니까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딸도 출산을 하면서 제보자는 퇴사를 하고요. 남편은 계속적으로 기업에 다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출산한 딸을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부부간의 갈등이 생겼다. 네, 제보자의 딸이 더 커갈수록 이 악기 연주에 아주 특출난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급기야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떠나라 이런 제안까지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제보자와 남편 간에 큰 갈등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남편은 기러기 아빠만큼은 절대 싫다는 주의였고요. 제보자는 그래도 딸을 생각해서 유학을 보내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부부는 몇 날 며칠 동안 말다툼을 했고 남편은 이혼까지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딸아이가 유학을 가고 싶다는 말 한마디에 결국 남편이 한 발 물러서게 됐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딸아이와 함께 유학길에 올랐는데요. 그런데 하필이면 당시 코로나가 겹치면서 남편과는 몇 년 동안 만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유학 1년쯤이 지나니까 남편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생활비조차 안 보낼 때가 많았다고 하고요. 결국 제보자는 아이의 유학비도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자, 코로나 풀리면서 제보자가 오랜만에 한국을 찾았어요. 그런데 감격적인 남편, 아빠와의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편이요. 일이 바쁘다고 하면서 몇 년 만에 찾아온 아내와 딸을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하. 뭐 이거 얼마나 바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게다가 살던 집을 남편이 돈이 없어서 그 집 전세 났다고 하고 자기는 그래서 시댁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은 시가에서 살고 이 아내분하고 딸은 친정에 가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계속 얼굴을 못 보고 있었던 날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친정 부모님이 종합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해서 병원을 찾았는데 그 병원이 마침 또 남편 회사랑 연계가 돼 있어서 이 배우자 직계조서 배우자의 부모도 할인해 주는 게 있었답니다. 그쵸. 그렇게 안내를 받아서 신청을 했더니 덜컥 병원에서 이게 조건이 안 맞는다고 그러더랍니다. 왜요? 그래서 뭐가 조건이 안 맞느냐라고 해서 서류를 이제 가족관계 증명하려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뗐는데 거기에 제보자분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남편 이름이 없었습니다. 제보자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혼을 당했던 겁니다. 교수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제보자는 남편과 이혼을 한 적도 없고 이혼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 자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이제 남편을 불러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마주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제보자를 보자마자 하는 첫 마디가 촬영하거나 녹음하는 거 아니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랑 나랑 이혼했잖아. 너 몰랐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이혼을 했냐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너랑 딸이랑 유학 가는 거 반대했는데 네가 이혼을 하더라도 죽어도 가야 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우리 그때 이혼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보자는 그때 남편하고 크게 싸운 건 사실이지만 이혼하자고 말한 적은 없었다고 하고 이제 와서 남편이 자기가 유리한 대로 말을 지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혼한 것도 나도 모르게 이혼한 것도 충격적인데 더 나갑니다. 나도 모르게 재혼까지 했어요. 네, 맞습니다. 남편에 따르면 이미 재혼을 한 뒤에 새 살림까지 차렸다고 합니다. 남편은 네가 아닌 그 여자가 내 진짜 와이프라면서 자신의 재혼 소식을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하더라는 건데요. 제보자가 설마 내 연녀랑 결혼하려고 강제로 이혼을 한 거냐고 물으니까 남편은 당신과 이혼을 한 뒤에 지인에게 소개를 받은 거라고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해당 내연녀를 언제부터 만난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남편이 지인들에게도 자신의
자신의 이혼 사실을 공공연하게 떠벌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또 남편은 지금의 아내는 내 과거사를 모르니 더는 이를 키우지 말아달라고 요구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남편이 돈이 없어서 전세를 줬다던 그 집도 사실은 재혼한 남편의 신혼집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예. 시부모 찾아가야죠. 예, 당연히 가죠. 시부모한테 찾아갔고요. 시어머니 말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남편 두고 외국에 가느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제보자를 탓했다고 하고요. 시아버지 역시 우리는 이미 새로운 며느리 맞아들었다라고 제보자를 집에서 내쫓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와우. 그래서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시부모와 대화가 안 되니까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는데 변호사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이게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진짜요? 변호사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뭐냐 하면 외국에 있을 때 주소지가 없어가지고 받지 못할 때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혼한 걸로 보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아마 외국에 있을 때 주소지 없는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공시송달 이혼을 한 것이라 보이고 또 그걸 통해서 나중에 등기 가족 혼인관계 등록부나 이런 데도 그렇게 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아니 이렇게 이혼이 가능하냐고 지금 다들 궁금해하시는데, 자,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나 모르게 이혼하고 재혼한 남편, 세상에 이런 이혼도 가능한가요?라고 우리 양지열 이혼 전문 변호사님한테 묻고 계십니다. 이제 좀 전에 이제 박 변호사가 얘기를 했는데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 그러냐면 가끔 이런 경우 있죠. 배우자 몰래 가출을 해서 집에 아예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몇 년이고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없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데 내 이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기혼자로 돼 있을 때 그럴 때 이혼할 때 쓰는 방법인 거지. 이렇게 뻔히 이 배우자가 지금 해외에 더군다나 자신의 자녀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공시송달을 썼다는 건 저는 이거 요건에 안 맞아 보이고요. 그리고 공시송달 절차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거 그냥 법원에서 저 배우자가 연락이 안 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겠죠. 뭔가 이 송달 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요건에 하자가 있는데 허위 사실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 보완 항소라 그래서 이렇게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항소할 수 있는 절차가 또 마련돼 있습니다. 아마 지금 사연자분도 변호사 사무실에 가셨으면 안내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군요. 자, 교수님 한 말씀. 네. 저는 이 남편이 정말 좀 너무 이기적이고 또 책임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러기 아빠들이 힘듭니다. 기러기 아빠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외롭고 또 이 책임감 때문에도 힘들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생각하면서 버티는 거거든요. 기러기 아빠의 그런 어떤 유형이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유학이라는 결단을 하고 부모님, 어머님도 이 현지에 가서 많이 이렇게 유학생을 서포트하면서 힘드셨을 거예요. 그걸 감당한 거고 아버지들도 보통 기러기 아버지들은 여기서 이제 외로움을 감당을 하는 건데 이 아버지가 어떤 얘기를 해도 다 핑계로 들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딸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이혼하게 된 게 본인이 유학을 주장한 거라서 너무 이제 속상해 한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딸도 이 땅에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본인의 어떤 미래를 꿈꾸면서 유학을 가죠. 그거는 특별한 게 아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딸이 유학을 가서 연락이 안 됐다 그래서 이렇게 혼자 이혼을 해버리는 아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적으로 이것은 아빠의 이기성과 무책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써니님은 이혼이 가능한 게 신기하네요라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마니님은 남편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왜 기러기를 만드나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